여러분 휴일 편안히 쉬셨습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장성 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독서실과 교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더니 여기에서 또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확진되면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고3 학생이 확진된 광주 북구의 고등학교에서도 토요일에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모두 광주 첨단지구의 독서실을 이용했고 여기에서 장성 공무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습니다. 스터디 룸 자체가 한 방에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두 학교 모두 중간고사 기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성 면사무소 직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연쇄 감염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녀간 독서실에서 2명, 교회에서 2명이 먼저 확진됐고 교인을 통해서 가족과 사우나 이용자 그리고 전남 나주의 접촉자로 확산됐습니다. 그중에 수요에 비해서 참석한 사람이 확진이 돼서 800명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광주 11명, 전남 2명 등 모두 13명.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장성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방역당국의 판단 때문인데 일주일간 시행한 결과를 보고 기간 연장은 물론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그동안 사업자 내부의 주주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까지 놓였었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내부 갈등이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지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공권과 분양 방법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특수목적법인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법인 내부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을 나머지 주주들이 임시주총을 열어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걸 방치할 수 없었던 광주시는 법인 측의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이행 보증서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최후 통첩했습니다. 법인 측은 마감 시한 하루 전 광주시가 요구한 보증서들을 모두 제출했고 사업이 극단적인 방향으론 흘러가진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양과 나머지 주주사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양 측이 최근 법인과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시했고 법인 내 다른 주주들도 맞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결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것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인 측은 내일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양은 법인 측의 발표 내용을 들은 뒤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여수 방주포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에서 6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0일 낚시를 하겠다고 외출한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경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테트라포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악령을 쫓겠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몸속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김창준 전 회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또 열흘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새 광주시 체육회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삭제할 기관 단체를 지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 등 11곳, 지난달 말에도 인천과 대전 등 3곳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광주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대처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지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광주시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2만 8천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1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17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 음주 단속 중인 의경을 치고 달아나면서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수석에서 난폭 운전을 방조한 A씨의 직장 상사 38살 B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